지진남TV. 안녕하세요. 지식산업센터의 진심남, 지진남TV. 자, 오늘은 지식산업센터 선택 시에 입지, 브랜드, 규모, 무엇이 중요할까요? 를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. 자,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? 네, 입지죠, 입지. 자, 그런데 가끔은 브랜드와 규모 때문에 우리가 그런 걸 망각해요. 오늘은 실제 2년 전에 있었던 한 가지 사례를 갖고 말씀을 드릴 겁니다. 제가 물건지 두 개를 비교해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물건지를 갖고 계신 분들이 어떤 분은 기분 좋아하시고 어떤 분은 기분 나빠하실 수 있는데, 그냥 학습 차원에서 지나간 과거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날짜로 비교 평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려니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. 참고로 둘 다 좋은 물건지예요, 다행히. 근데 그 당시에 의사결정할 때 뭐가 더 나은 결정이었을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. 자, 질문 드려볼게요. 금천구 인피니움 타워. 자, 그리고 또 하나는 광명 현대 테라타워. 딱 들어보니까 어떤 물건지에 관심이 가세요? 3, 2, 1. 아마도 광명 현대 테라타워에 관심이 더 많이 가지 않았나요? 왜요? 유명 브랜드잖아요. 현대 엔지니어링이 건설사고, 그죠? 그리고 현대 테라타워가 그 대표 브랜드니까 딱 관심이 갈 겁니다. 그죠? 네. 자, 그런데 그 당시의 상황을 조금 되돌려서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우선 이게 2020년 이제 말 겨울철부터 해서 이제 뭐 봄까지 이렇게 분양을 했었는데요. 그때 당시에 금천구 인피니움 타워, 저희가 둘 다 분양을 했어요. 금천구 인피니움 타워랑 광명 현대 테라타워 둘 다 분양을 했는데, 저희가 고객을 모시고 이제 임장을 돌 거 아니에요. 그러면서 이제 설명드리고 비교를 해드렸는데, 그때 저는 개인적으로 야, 요거는 금천구 인피니움 타워를 사는 게 좀 더 낫다라는 이제 생각을 했어요. 물론 고객한테도 그렇게 설명했는데, 근데 또 재밌는 건 고객분들이 광명 현대 테라타워를 또 사신 분들이 또 많아요. 예. 근데 이게 이제 어떤 비교냐? 자, 금천구 인피니움 타워 어때요? 일단 첫 번째로 처음 듣는 브랜드죠. 노브랜드예요. 보통 브랜드가 시공사가 갖고 있잖아요. 여기가 근데 더 미르건설이거든요. 더 미르건설 들어보셨어요? 저도 생소해요. 자,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? 이때 당시에 영업하는 영업자들도 현장에 가보면 그냥 건물 안에 있는 홍보관에 영업자 뭐 한 4, 5명? 뭐 이렇게 있었던 것 같아요. 제가 다 합쳐서 본 게 한 10명 안 돼요. 10명 안 돼요. 예. 네, 그 정도예요. 자, 그러면 어때요? 광고 홍보도 약하지. 영업자도 많지 않지. 그죠? 그런 거죠. 자, 그런데 중요한 게 뭐예요? 여기가 시흥이에요. 금천구 시흥인데 사람들 자꾸 경기도 시흥인 줄 알아요. 그래서 제가 경기도 시흥 아니다, 서울 시흥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자주 그곳을 갔었습니다. 자, 근데 중요한 건 2020년 말에서 2021년 초에 분양이잖아요. 근데 이게 준공 입주가 올해 2022년 이제 한 뭐 7월 달 정도 준공 입주하는 걸로 알아요. 자, 그런데 바로 2년 더 지나서 2024년도에 신안산선 시흥 사거리역이 개통 확정되어 있었어요. 우리가 수도권을 놓고 봤을 때 서남권 지역의 가장 큰 부동산의 호재 중에 하나가 신안산선 개통인데, 신안산선 시흥 사거리역이 준공하고 2년도 안 돼갖고 개통 확정이에요. 이거 엄청난 호재잖아요. 그죠? 예, 그 역에서 도보로 230m밖에 안 됩니다. 야, 이 정도면 끝내주죠. 그죠? 그런데 노브랜드의 영업자도 많지 않고 광고 홍보도 별로 없고 하니까 사람들이 별로 관심이 없었던 거죠. 자, 근데 그 비슷한 시기에 광명 현대 테라타워는 어때요? 인피니움 타워는 연면적도 6,000평 정도의 아주 소형이에요. 사람들은 대형의 1군 건설사에 막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. 자, 그런데 이때 광명 현대 테라타워는 어땠냐? 연면적이 일단 3만 평급이니까 대형이에요. 좋죠. 그죠? 같은 입지라면 당연히 현대 테라타워가 훨씬 좋죠. 그죠? 자, 그런데 거기에 현대 엔지니어링 건설사. 그죠? 그리고 그 당시에 영업자를, 이게 처음 1차 분양하다 2차 분양 때 영업자를 한 300명 가까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. 자, 그런데 분양 홍보관이 어디 있었냐? 광명 철산역에서 딱 나오면 스타벅스가 있고요. 그 다음 홍보관이 있고 그 옆에 국민은행이 있어요. 그러니까 스타벅스하고 국민은행 사이 1층에 있어요. 그럼 어때요, 느낌이? 와, 대단하지 않습니까? 실제로 그 당시에 이제 제 지인이 철산역을 딱 나왔는데 사람들이 막 스타벅스하고 국민은행 사이 바글바글 있더래요. 코로나입니다. 코로나인데 바글바글 하더래요. 근데 딱 들어갔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. 근데 막 거기서 막 상담을 하고 있는데 와, 이 분위기가 열기가 어마어마하더래요. 그래서 와,
이거 나만 안 사면 바보 되겠구나. 이래갖고 2칸 샀다는 거죠. 왜 샀냐? 왜 나만 안 사면 바보 될 것 같으니까 2칸 샀다는 거죠. 그죠? 자, 근데 그 안에 이제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, 물론 고객도 있지만, 실제로는 이제 영업자들끼리도 막 상담하고, 우리가 뭐 바람잡이 한다 그러죠. 이렇게 상담하면서 분위기를 이제 띄우고 있고, 이런 게 좀 존재해요. 그러니까 실제로 사람이 많고, 뭐 광고 홍보가 많고 그러면 그게 더 좋은 물건이다. 이렇게 등식이 성립하진 않죠.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더 규모가 있고 더 잘하는 데들이 광고 홍보도 많이 하는 게 맞습니다. 자, 근데 그 타이밍에 보면 어때요? 그 당시에 현장에서 막 브리핑 할 때 이런 얘기 했어요. 뭐 여기에 광명 하안 우체국 사거리 여기 생기고요. 여기가 여기 생기면 역세권이고요. 막 이런 얘기를 현장에서 막 하는 거예요. 저 깜짝 놀랐어요. 예타도 한번 통과된 적이 없습니다. 물론 맨날 광명에 뭐 CEO 뭐 국회의원 누가 출마하면 거기에 지하철 만들겠다 하는데, 제가 봐도 여기 생기면 하안 우체국 사거리에 생길 것 같아요. 그러나 그럴 것 같은 거랑 실제로 뭐가 결정된 게 없는 건 다르잖아요. 그죠? 자, 그런데 금천구 인피니움 타워는 신안산선 지하철이 2024년 개통 확정. 광명 현대테라타워는 하안우체국 사거리역에 뭔가 얘기가 된 게 없는데, 공식적인 게 없는데 자꾸 확정이다 또는 뚫릴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, 이건 좀 다르잖아요, 결이. 결국에는 입지로 봤을 때 금천구 인피니움 타워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훨씬 좋은 입지라는 거죠. 예,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러면 금천구 인피니움 타워가 더 좋다. 노브랜드고 이래도 좋다. 이렇게 얘기하지만, 규모나 또 브랜드 이런 걸 또 선호하시는 분은 당연히 광명 현대테라타워를 선택하셨어요. 결과는 시간이 지나서 지식산업센터가 다 상승장이고 다들 분위기가 좋으니까 둘 다 프리미엄이 붙어서 좋아요. 자, 그런데 프리미엄을 제가 오늘자로 딱 비교해서 말씀드리면, 인피니움 타워가 프리미엄이 광명 현대테라타워보다 약 3배 이상, 3배 이상 더 올랐어요.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가 부동산의 가치평가로 봤을 때 현재 스코어와 그 지식산업센터의 어떤 가치평가는 금천구 인피니움 타워가 위너죠. 그죠? 자, 그런데 이게 제가 예전을 이야기를 지금 이렇게 하니까 오늘자로 비교가 좀 쉽긴 한데, 그죠? 그렇다고 뭐 인피니움 타워가 더 좋다 이건 아니에요. 장기적으로 봤을 때 광명 현대테라타워가 규모도 있고 실제로 막 입주장이 도래했을 때 사람들의 사용 만족도가 높고 어느 순간 지하철 개통 호재도 또 발표가 되고 이러면 뭐 굉장히 좋아지겠죠. 자,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? 의사결정할 당시를 놓고 봤을 때 우리가 브랜드나 건설사도 중요한데 입지라는 측면에서 적어도 인피니움 타워가 더 나았다. 그렇다면 그냥 현실적으로 투자를 결정할 때 인피니움 타워의 좋은 호실을 선택하는 게 좀 더 낫지 않았을까, 이런 생각을 해본다는 거죠.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. 우리가 어떤 분위기가 막 달아올라서, 그죠? 영업자들이 많이 들어가고 광고 홍보가 많이 되고 브랜드가 막 있다 그래서 더 좋은 지산인가 이런 고민을 하는데, 실제로는 어때요? 입지 그리고 배우 수요, 이런 것들을 내가 어느 정도 평가할 수 있으면 당연히 입지와 배우 수요가 좋은 데가 더 좋은 지산일 가능성이 있는 거죠. 자, 그러면 이제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? 첫째, 믿을 만한 영업자를 만나면 같은 물건지를 놓고 어디가 더 좋은지 아닌지 이런 걸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. 저희 지산드림에 지산 프로님들이 그런 역할을 분명히 해드립니다. 저희가 분양, 전매, 임대, 매매까지 이런 것들을 다 일련의 서비스로 다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, 뭐 현장에서 내가 A라는 담당자를 만나서 내가 계약을 했는데 갑자기 연락처 바뀌고 사라지고 이러지 않는다는 거죠. 저희가 회사 차원에서 계속 그런 것도 팔로우업하고 도와드리니까 믿을 수 있는 파트너가 있는 게 또 중요하고요.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또 뭐예요? 상담을 받고 현장을 직접 가서 내가 비교하고 알아보고, 이런 임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. 저희가 계속 정기적으로 임장을 해드리고 또 개인별로 임장해드리니까 이런 걸 또 이용해 보시길 바라고요. 마지막으로는요, 내가 투자하고자 하는 목적이, 그죠? 시세 차익이냐, 아니면 내가 월세를 맞출 거냐,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판단입니다. 왜냐하면 그런 이제 목적에 따라서 내 투자 금액, 또 투자 기간, 그죠? 이런 것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게 진정 무엇인지 잘 생각하고 의사결정을 하면 좋겠습니다. 자, 다시 한번 오늘 지식산업센터에서 입지, 브랜드, 그리고 규모, 어떤 게 좋은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. 지식산업센터의 진심남, 지진남TV. 감사합니다. 이번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, 아니라면 원하시는 영상을 댓글로 달아주세요.